자, 오늘 시간 이효련 원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네. 저희가 상처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했는데요. 네. 크든 작든 뭐 혹은 옅어지든 선명해서 뭐 흉터로 계속 남든 네. 어쨌든 우리 상처가 평생 살면서 계속 떼어놓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부상인데요. 자, 오늘 주제가 창상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실 건가요? 예.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얼굴을 포함해서 우리 몸에 상처 없이 살아가는 경우는 없죠. 네. 되게 어릴 때 다쳐갖고 상처 없이 성인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상처, 창상 같은 경우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며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치료가 돼서 흉터 같은 후유증 없이 회복이 될 수 있나. 그리고 또 흉터가 생긴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좋은가. 그리고 또 잘 낫지 않는 만성 창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해서 이제 이 창상을 치료해서 할 수 있나 이걸 갖다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원장님, 제가 그 상처라고 그냥 표현을 하긴 했지만 예, 정확한 용어는 창상이잖아요. 말이 좀 어려운데 그 정의부터 좀 알려주시죠. 예,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네. 피부와 그 아래쪽에 그 피하 조직이 파괴된 상태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창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제 뭐 팔뚝 안쪽에 이제 이게 상상이 보이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 표피세포가 우리가 덮고 있고 그래서 이 덮고 있는 표피세포가 그 외부의 그 공격으로부터 이제 방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외부적 압력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돼서 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된 상태, 이걸 갖다 창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외부의 압력에 의해 세포가 손상되면서 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된 상태, 뭐 상처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원장님, 그럼 창상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우리가 이 표에 간단히 나와 있는데 네. 네. 처음에 우리 타박상, 그리고 찰과상, 그리고 열상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이 타박상을 보면 우리가 뭐 주먹으로 맞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크게 부딪혔다든지 했는데 겉에 상처는 없고 속이 좀 뭐 붉게 문드러서 피가 고였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타박상이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넘어진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화상을 입었고 겉에 그 피부의 마찰에 의해서 피부나 이제 점막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상태를 갖다가 찰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되게 이제 봉합을 해야 되는 열상. 네. 피부가 찢어진 상처를 갖다 열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타박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혹시 속에 이제 피가 고여서 혈종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걸 염려해서 압박붕대나 이제 얼음 주머니로 이렇게 지혈을 해주는 것이 좋고 찰과상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화상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열기가 있기 때문에 예. 빨리 이렇게 열기를 빼줘야지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세척을 오래 하고 또 그래야지 또 잘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쉽게 말해서 이제 꼬매야 된다고 이렇게 봉합을 해야지 이제 빨리 낫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상의 종류, 타박상, 찰과상, 열상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열이 뜨거울 열자가 아니고 네. 찢어질 열자. 그러니까 이제 피부가 찢어진 네. 상처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창상의 사례 실제로 좀 보여주실 게 있을까요? 예.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우선 소개를 드리면 네. 처음에 보이는 사진을 보면 이제 팔뚝에 네. 뜨거운 물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아. 화상을 입은 상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아파 보여요. 이 화상 상처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좀 빨가면서 이제 네. 좀 더 이렇게 그 표피가 약간 올라온 것 같은 그런 상태는 이제 우리 쉽게 말해서 2도 화상, 1도, 2도, 네. 3도를 나올 때 2도 화상의 경우고 이 가장자리 주변은 이제 좀 그냥 빨개만 진 경우는 이제 1도 화상의 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열상을 갖다 볼 예정인데 다음 열상이요? 사진을 보면은 이마 쪽에 이제 큰 흉터가 있습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이제 출장을 갔다가 이제 심하게 다쳐갖고서 이제 거기서 1차 봉합을 하고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응급 조치를 하고 그냥 오신 그쵸. 거군요. 이게 원래 우리가 보통 우리 성형외과에서는 이마가 저렇게 많이 이제 창상했을 때 저렇게 꼬매진 않죠. 아. 속도 네. 꼬매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약간
뭐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은 세게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보여주신 사진만으로도 막 제가 고통스럽고 맞아요. 빨리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구체적으로 창상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예, 우리가 창상을 갖다가 이제 표를 보시면은 이제 기본 치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게 나오는데 네. 우리가 창상을 치료할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이 이제 이 창상 상처 부위를 갖다가 이제 깨끗이 해야 됩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넘어지면 그 흙가루가 붙을 수 있고 네. 또 이제 뭐 아스팔트에 넘어지면 또 아스팔트 가루가 있어서 나중에 상처가 다 난 다음에도 거기 그렇게 까맣게 보이는 그런 그 흉터가 남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 이제 처음에 이제 제거를 못 해갖고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되게 이제 보면 이렇게 피부에 많이 박혀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의료용 솔이 있습니다. 예. 그 솔로 이렇게 많이 아프시더라도 이제 많이 문질러서 이제 완전히 그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지 예. 제일 좋고 또 이제 우리가 집에서 이제 애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어디 다쳐갖고 뭐 피가 나면 우리가 보통 이게 가루로 된 하얀 가루로 된 지혈제를 네.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해서 이제 우리 병원에 찾아오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일종의 이물질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이제 치료를 할 때는 다 닦아냅니다.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보면 뭐 화상 네.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염산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 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상상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 이제 열기를 빼줘야지 우리가 이제 화상 같은 경우는 이제 뜨거운 기운이 있으면 그것이 좀 더 깊어져서 밑에까지 진피층까지 내려가면 이제 화상이 깊어지는데 예. 이런 경우도 이제 얼음 물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많이 담궜다 뺐다 하고 해서 열기를 빼주는 것이 좋고 또 이제 우리 화학적 황산 뭐 산이나 아니면 뭐 요새 뭐 황산 테러 뭐 이런 네네. 일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 농도가 이제 그 피부 침투하는 정도를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제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씻어내야지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제 창상 부위를 갖다가 이제 덮어주지 않으면 이제 외부로부터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피부를 창상 부위를 갖다 덮어주는 그런 것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처음에 창상을 입었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화상이나 이런 화학적인 화상을 네. 입은 경우에는 열기를 빼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상처 부위를 이제 덮어준다. 네.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원장님 그런데 우리가 뭐 이제 아이가 길에서 걷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살짝 좀 찢어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예, 이제 예. 원장님 같은 분을 찾아오고 나면 이거 무조건 꿰매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네. 예. 이런 열상은 무조건 꿰매야 하는 건가요? 예,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뭐 성형외과를 하면서 제일 많이 뭐 다리보다는 얼굴에 애들 얼굴에 이제 찢어져 갖고 꼬매서 이제 네.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부모들이 처음에 올 때 상태를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피딱지가 이제 지혈을 해서 되게 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피딱지가 앉으면 이제 그 상처 자체가 이렇게 얼핏 보면 붙은 것 같이 맞아요.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보호자들이 묻는 게 이제 우리가 이걸 꼭 꼬매야 되나? 꼬매면 흉이 더 지지 않나? 이런 갖다가 그런 걸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물질 피딱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 녹아버리니까 이것을 닦아보면 이제 손으로 이렇게 벌렸을 때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제 꼬매야지 흉도 덜 지고 또 빨리 낫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봉합의 기준을 봤을 때 이게 손으로 이렇게 깨끗한 상태에서 손으로 벌렸을 때 벌어지면 되게 이것이 이제 나중에 피부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 피부 저 표피 말고 그 아래 진피가 일부 포함이 되면은 그쪽에 혈관이 많아서 피가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되게 우리가 애들이 다쳤을 때 피가 좀 계속적으로 난다 그러면 꼬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방문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꼬매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능하면 흉터가 없게 그것이 이제 우리 그 성형외과 의사로서 이제 해야 될 네. 목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봉합을 하느냐 이런 걸 갖다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다쳤을 때 뭐 이물질 같은 것이 이제 끼일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경우를 이제 이물질 갖다가 제거를 해줘야지 나중에 그 우리 침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를 갖다 제일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는 이제 아까 뭐 솔이나 이런 거로 이제 하고 또 일부 그 가정에서 이제 지혈제 같은 걸 하얀 거 이제 가루를 갖다 하실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생리식염수로 씻어내서 이제
그걸 갖다 제거를 완전히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뭐 여긴 절개술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변연 절제술이라고 알려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상처가 다 났을 때 그런 충격에 의해서 그 정상적인 그 단면 조직이 이제 괴사가 된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피가 안 통하고 그러니까 경우 이런 걸 제거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꼬매면 이제 상처가 잘 붙질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해서 죽은 조직을 갖다가 이제 제거하고 또 이제 깨끗이 칼로 찢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우리 지저분하게 네.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찢어진 너덜너덜한 마진을 갖다 그대로 꼬맬 수는 없고 거기를 이제 칼로 다 한 것 같이 다듬어서 이렇게 꼬매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흉이 이제 덜 지기 위해서 벌어지는 깊이에 따라서 이제 깊이 근육이 포함된 경우는 근육을 봉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진피를 봉합을 해줘야지 나중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환자나 보호자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경우가 이거를 갖다 우리가 녹는실 얘기를 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이게 녹는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실밥 제거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어떤 협조가 잘 안 될 때 이제 좀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 번만 오면 돼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녹는 실 같은 걸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이 녹는 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점막이나 이런데 저절로 이제 한 1, 2주 안에 빠질 때 이럴 때 그리고 실밥 자국이 잘 안 남는 부위 이런 데는 이제 우리가 그 녹는 실로 꼬매지만 네. 네. 겉에 보이는 특히 얼굴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실밥을 꼭 제거해줘야지 실밥 자국이 안 남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떤 경우 상처를 보면 이제 절개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뻥뻥 이렇게 나 있는 경우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피부 녹는 실로 꼬맸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거 자체를 갖다가 이제 실밥을 갖다가 이제 늦게 뽑았을 때 이럴 때 이제 이런 상처가 남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상처만큼의 그 어떤 후유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실밥 제거를 적절한 시기에 해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상처를 갖다가 이제 안 남게 이제 깨끗하게 이제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얼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속까지 꼬매갖고 겉에는 이제 3일에서 5일 안에 실밥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테이프 같은 거로 이렇게 접착제를 붙여서 이제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합니다. 결국 이제 실밥을 뽑는 것은 실밥 자국을 안 남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실밥을 또 너무 일찍 뽑으면 이제 우리가 상처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점에서 이제 우리가 실밥을 뽑는 날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 따라서 이제 실밥을 뽑는 날짜 자체가 이제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관절 부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많이 땡기는 부위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실밥을 갖다 일찍 뽑으면 상처가 벌어져 갖고 다시 꼬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관절 같은 경우는 실밥 자국이 조금 남더라도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얼굴 이외의 다른 부위는 보통 일주일에서 이렇게 뽑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속을 갖다가 이제 잘 꼬매 갖고 이제 실밥 겉에 있는 실밥을 뺐을 때 상처가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봉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원장님처럼 이 전문의가 추천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잘 맞아요. 따라할 것 같아요. 네,